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시대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딱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나요? 젊을 땐 몰랐죠. 햇살에 잠깐 나간 것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점처럼 퍼진 기미가 있고 눈가엔 늘어진 주름이 보이고 광대에는 자잘한 검버섯까지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피부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피부는 시간, 환경, 습관에 따라 정직하게 변합니다. 어릴 땐 피부 고민이 여드름이었다면 50대를 지나 60대가 되면 고민은 바뀝니다. 기미, 잡티, 검버섯, 주름, 탄력 저하. 거울을 보며 이게 나인가 싶을 때 마음도 같이 주름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나이 들면 원래 그래요. 이제 와서 뭘 바꿔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저는 피부는 관리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60대에서 70대 여성분들은 갑자기 기미가 생겼어요. 요즘 검버섯이 늘어나요. 주름이 너무 깊어졌어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그런데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피부 속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햇볕이 강한 날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마당일을 한 날들. 무심코 했던 민간요법, 식초팩, 베이킹소다 세안. 피곤할 때마다 후다닥 한 끼 때우고 넘긴 날들. 잠을 설친 다음 날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던 순간들.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지금의 기미와 검버섯, 주름이 된 것입니다. 저희 고객님 중 71세 박정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전엔 제 피부에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70 넘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화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 가려지지도 않고 그냥 포기했죠. 그렇게 말하던 박정희님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루 10분씩 천연팩을 시작하고 물을 더 자주 마시고 자외선을 피하고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하며 조금씩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박정희 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요, 예전보다 더 예뻐요. 마음이 밝아졌거든요. 하시며 환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이 말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렸습니다. 시간을 거스를 순 없어도 변화의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피부가 시술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루틴들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피부는 그저 겉모습이 아닙니다. 자존감, 존중감, 회복의 시작점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울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조금 더 당신 자신을 아껴주기로만 결심한다면요. 예전엔 얼굴에 기미나 잡티가 생기면 무조건 피부과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딜 가도 자연요법, 민간요법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더군요. 식초팩 해보셨어요? 기미에 정말 좋아요.
감자팩이 열 내리고 미백에도 효과 있다네요. 베이킹 소다로 문질러 보세요. 각질이 싹 벗겨진대요. 말만 들어도 솔깃하죠. 저 역시 한때 그런 말에 혹해서 이것저것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천연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 솔직히 말해 천연이라는 말에 마음이 좀 놓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화학 성분 대신 자연에서 얻은 재료니까 안전할 거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초와 물을 희석해 거즈에 적셔 팩을 하고 감자를 갈아서 얼굴에 올려보고 베이킹 소다를 비누처럼 써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럴듯했습니다. 피부가 조금 뽀얘진 것 같기도 하고 붉은 기가 빠지는 느낌도 있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얼굴이 따갑고 화끈거리며 울긋불긋해졌습니다. 기미는 오히려 더 진해졌고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피부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모든 것은 pH 균형, 장벽 보호, 피지 균형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얇아지고 재생력도 떨어지며 민감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 베이킹 소다는 강한 알칼리성. 이 둘은 피부 보호막을 파괴하기 딱 좋은 조합이죠. 피부는 단순히 하얘지는 느낌, 각질이 벗겨지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 피부가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민간요법 잘못 쓰면 피부 화상됩니다. 식초팩은 화학적 화상과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건조, 트러블, 염증을 유발하죠. 감자팩도 위생 문제나 잔여 농약 등으로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요법이 널리 퍼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즉각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피부가 뽀얘지는 느낌, 실제로는 각질이 억지로 벗겨진 것. 시원한 느낌, 염증 반응 직전의 긴장 상태. 붉어졌다가 가라앉는 과정,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징조. 이런 변화가 효과처럼 느껴지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피부는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때려잡는 스킨케어가 아니라 회복하는 스킨케어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세정력 강한 비누 대신 미온수 세안. 피부의 유분막을 지켜주는 습관. 화학 성분 많은 화장품 대신 약산성 저자극 보습제.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핵심. 주 1회 마스크팩보다 매일 조금씩의 보습과 자외선 차단. 피부는 꾸준함에 반응하더군요. 영양제와 음식으로 피부 속까지 관리하기. 오메가3, 비타민C, 수분 섭취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바꾸고 나서 피부가 한결 덜 예민해졌고 기미도 점차 옅어졌습니다. 요즘도 가끔 이거 바르면 기미 사라져요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에 쉽게 끌리지 않습니다. 피부는 지금껏 나와 함께 살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그 소중한 피부를 함부로 다루지 않기로 저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마에 깊어진 주름, 눈가에 잔주름, 탄력이 떨어진 볼살까지. 그럴 때면 나도 어느덧 나이를 먹었구나 실감하게 되죠. 저도 예전에는 피부 노화는 얼굴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을 쓰고 마사지를 받고 각종 고가의 제품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피부 노화는 겉이 아니라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장 건강이었습니다. 처음엔 피부와 장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직접 생활 습관을 바꿔보니 확실한 연관성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변비가 생기면 얼굴에 좁쌀 여드름처럼 올라오고 피부도 푸석해지더군요. 반대로 장 운동이 원활하고 속이 편하면 피부색도 맑아지고 트러블도 덜 생겼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부는 장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 독소가 몸 안에 쌓이고 그게 피부를 통해 배출되며 염증과 색소 침착, 노화로 이어지니까요.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수면입니다. 예전에는 잠만 줄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거울을 보면 피부가 칙칙하고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피부 재생의 골든 타임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피부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데 그때 잠을 못 자면 회복되지 못한 피부가 쌓이고 결국 노화로 가속됩니다. 요즘은 조금 과감하게 일찍 자는 걸 우선합니다. 화장을 안 한 날보다 잘 잔 다음 날 얼굴이 훨씬 환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한창 바쁜 시절, 외부 일정이 많고 책임이 무거울수록 입 주변에 뾰루지가 올라오고 눈가 주름도 깊어졌어요. 당시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심리적 긴장이 심해지면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예민하고 붉은 반응이 자주 생긴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게 피부의 재생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일 15분 명상을 실천합니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몸도 마음도 한결 안정되고 피부 컨디션도 덜 예민해지는 걸 느낍니다. 진짜 안티에이징은 몸 안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피부를 고치려면 얼굴이 아닌 내장을 돌보자.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 제품보다 더 중요한 내 몸 루틴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루 물 1.5에서 2리터 섭취 피부에 가장 좋은 화장품은 물. 장 건강 관리 요구르트, 식이섬유, 발효식품으로 장내 환경 개선. 7시간 이상 깊은 수면 재생의 시간 확보. 스트레스 루틴 정비 명상, 걷기, 취미로 감정 정화. 자외선 차단 습관화 기본 중에 기본. 매일 선크림. 외부 케어보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주름도 칙칙함도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완화되고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피부가 나빠졌다는 말은 사실 몸이 힘들어졌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걸 탓하기 전에 내 안의 컨디션을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움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속상한 변화 중 하나는 기미와 잡티가 점점 진해지는 것 아닐까요? 예전엔 맨 얼굴로 거울을 봐도 생기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얼굴에 얼룩이 진 것처럼 어두운 부분이 생기고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색소 침착이 늘어가고 있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겼지만 어느 날 사진을 보니 5년 전과 전혀 다른 얼굴을 발견했죠. 그때 결심했어요. 이젠 정말 원인을 알고 제대로 관리하자. 기미 잡티, 원인은 정말 나이 때문일까? 기미와 잡티는 흔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단순한 노화 외에도 많은 외부 요인과 습관이 작용합니다. 저는 기미가 진해질 무렵 생활 패턴을 되돌아봤어요. 매일 아침 세수만 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생략했던 습관. 햇빛 아래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운동하던 날들. 스마트폰을 얼굴 가까이서 오래 사용하는 버릇.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예민해지는 체질.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 속 염증 반응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미나 잡티는 단순히 표면, 색소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염증과 멜라닌 과잉 반응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죠. 자외선 차단은 말 그대로 기미와 잡티의 방파제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맑은 날만 바르면 되겠지 하셨던 분들 정말 많죠? 사실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구름을 뚫고 실내 조명이나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로도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차 안운전 중 받는 자외선이었어요. 한동안 왼쪽 얼굴의 기미가 유독 진해져서 피부과에 가보니 운전할 때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 영향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 이후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아침 루틴처럼 바르는 습관을 들였고 외출 시에는 책 넓은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당신이 쓰는 화장품, 잡티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백 화장품이나 잡티 크림을 사용하면 좋아지리라 기대하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따갑고 붉어지는 증상이 반복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안에 알코올, 향료, 강한 산성 성분이 있었고 민감한 제 피부엔 자극을 주는 독소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을 고를 때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향, 무자극, 저자극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닌 도움 도구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연스러운 회복을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피부는 먹는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기미가 심해졌을 때 식단을 바꿔봤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키위, 오렌지, 블루베리, 항산화 식품인 녹차, 토마토, 당근,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위주 식사, 그리고 물 많이 마시기. 처음엔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니 피부톤이 맑아지고 새로 올라오는 색소 침착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기미는 밖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 지금도 기미나 잡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진해지지도 않고 무엇보다 피부를 신경 쓰는 마음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런 루틴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외출 시 얼굴 보호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세안은 약산성 클렌저로 부드럽게, 보습은 충분히, 자극은 최소한으로,
비타민C 그리고 항산화 식품은 꾸준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한 루틴 만들기 산책, 명상 등. 기미와 잡티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의 습관이 피부에 새겨진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우려 애쓰기보다는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내 안의 리듬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노화 방지 아닐까요? 노화를 부르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한 올씩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언젠가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말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숫자 그 자체였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얼굴이 칙칙하고 기분마저 가라앉아 있던 그날,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도대체 나는 어떤 습관 때문에 이렇게 늙어가는 걸까?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책도 읽고 전문가의 강의도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의사와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한 가지 습관, 바로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체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세포 재생이 느려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염증 반응이 올라간다는 거죠.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는 피부 재생과 노화 억제의 중요한 시간대인데 이때 깊은 수면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두뇌 노화도 빨라집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단지 피부가 거칠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뇌가 늙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한창 바쁠 땐 잠줄이고 일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대가가 인지력 저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선 더는 무리할 수 없더라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노화의 악순환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 이것부터 바꿔야 했어요. 사실 저도 한동안은 야행성 생활을 했어요. 밤 1시에서 2시에 잠들고 아침은 늦게 일어나거나 겨우 일어나고, 문제는 이렇게 수면 시간이 밀리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체 리듬 자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루틴을 실천해 봤어요. 밤 10시 30분 이전에 잠들기, 아침 6시 전후로 일어나기, 기상 후 햇볕을 15분 쬐기, 취침 2시간 전엔 스마트폰 끄기, 밤엔 커피, 알코올, TV 시청 금지. 이 단순한 루틴을 2주간만 실천해 보니 놀랍게도 얼굴빛이 맑아지고 감정도 훨씬 차분해졌어요. 꿀잠 루틴이 노화를 멈추는 스위치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나만의 잠자기 의식을 실천해요. 바로 수면 환경 정리 3단계입니다. 조명 줄이기 주황색 무드 등으로 전환. 소리 끄기 TV, 뉴스 대신 잔잔한 음악. 마음 비우기 감사한 일 3가지 쓰기. 그날의 감정, 피로, 불안까지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는 10분이면 스르르 잠에 빠져듭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지 않는 건 진짜 핵심이에요. 그 작은 불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막는다는 걸 아시나요?
노화를 막는 일일 루틴 정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실천해온 노화 방지 생활 루틴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 6시에서 7시 기상. 햇볕 15분 쬐기. 미지근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낮 루틴. 신선한 채소 위주 식사. 비타민C와 항산화 식품 섭취. 30분 이상 걷기 또는 가벼운 운동. 과도한 카페인, 단 음식 줄이기. 저녁 루틴. 2시간 전부터 휴대폰 사용 제한. 따뜻한 물 샤워 또는 족욕. 침실 조도 낮추기. 취침 전 감사일기 3줄. 이 루틴을 유지하면 몸도 마음도 피부도 느리게 차분하게 나이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는 자연의 흐름이지만 노화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인시대 한방자연요법 코디네이터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 were young in summer light, running free in endless sight. Every whisper, every laugh, moments caught like photographs.